열정을 완전히 불태우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굉장히 뜨고 있는 또 권유리 스타마스터의 어머니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참 어떻게 보면 능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이야기할 때 이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갔다 오면서 많은 걸 느꼈고요. 제가 공유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 혹시 아세요? 이름이 누군지? 네. 이분의 이름을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집에 다 요 한 권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읽지는 못한 책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A사 사업을 할 때도 가장 강조하던 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븐 헤빗이라는 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은 이제 뭐 돌아는 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 이제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참 유용한 그런 세븐 헤빗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제 요게 이제 1번 습관인데요. 이게 IBO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IBO가 뭐냐면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죠. 비즈니스 사업 오너, 예, 사업자. 그러니까 독립 자영 사업자가 이제 이게 네트워크를 부르는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장님들 이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출근하셨다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출근했다는 거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우리 오산탑 우리 사장님들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강남탑에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내 사업이니까 이제 출근도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아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독립자가 빠지면요. 독립이 아닌 인디펜던트가 아니면은 뭐냐면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늘 당신 뭐 하세요? 이거 오늘 몇 시까지 해놓으세요?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디펜던트가 없는 거죠. 아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IBO라는 이제 명칭으로 우리가 불려야 되는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이제 속상하게 하는 거, 이제 상대방의 행동 자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돌리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좀 나를 이제 화나게 하거나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그게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반응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러니까 남 탓해가지고는 주도적인 어떤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에이 때리치워 이러면서 딱 그만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이 주도당하는 거죠. 우리 특히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는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IBO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사적인 사람,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자꾸 이제 주변 환경을 자꾸 자기한테 반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나 분위기나 주변 여건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하는 거죠. 아유,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뭐 돈 많은 집에 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조금만 부자였으면은 내가 그때 내가 개인 과외를 좀 받았었으면 대학을 좀 갔겠지. 아이고 내가 저 남편만 안 만났으면 아이고 내가 옆에 내만 안 만났으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옛날에 뭐 아우, 내가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좌절을 느낀 이제 원인을 다른 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이 환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당신만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거거든요. 근데 주도적인 사람,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어떤 그 주도적인 사람은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돈이 없는 어떤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럼 대안을 좀 찾아보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뭐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뭐지? 이런저런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개인 사업도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부자가 안 됐어. 노후가 불안해.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노동의 소득보다는 시스템 소득을 얻어봐야지. 그걸 애터미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고 내가 현재 가난하든 뭐 빚을 졌든 차가 있든 없든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을 다른 거 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거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데 자꾸 탓하는데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데요. 이분들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극복을 해 나가는데요. 제가 어디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 불행한 사람 이야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천국 문에 이렇게 딱 걸려 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선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나 믿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러는 거죠. 저는요, 원래 교회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또는 권사님이 또는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러면서 떠났거든요. 그 떠나면서 예수님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문이 딱 닫혀버려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왜? 아니 결론적으로 뭐예요? 애터미를 안 한 거거든요. 제가요 그 스폰서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파트너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 억울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터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의 소득 아니면 부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냥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천국 갈라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야 되듯이 애터미에서 성공하시려 그러면요 끝까지 하시면 돼요. 남 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실패인가요? 아니요.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랍니다. 포기. 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성공 못하는 거지 실패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성공으로 가는 다리가 되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신순규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나오셨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신데요. 정말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월가의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이 주식 사세요 저 주식 사세요 하는 이런 애널리스트 얼마나 많은 정보를 매일매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실시간 정보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한국 분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또 애널리스트가 됐고 뉴욕에서 한국 사람이면서 또 최초고 시각장애인으로서도 애널리스트 최초랍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우리가 보통 이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자기 점자로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떤 기계가 있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정보를 다 바꿨대요. 그래서 이게 훨씬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야 그냥 탁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분은 그걸 바꿔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줄였답니다.
방법을 찾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독립적인 그런 사업자로서의 어떤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눈이 그냥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애널리스트는 무슨 애널리스트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점자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자격증 시험을 따는데 거기는 이 계산기가 필요하답니다. 이 계산기가 필요한데 이 계산기가 지금 보시면 점자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자로 되어 있어야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루트도 있고요. 뭐 y, 탄젠트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수식을 다 외웠대요. 여기서. 다 외워버리니까 다 외우고 이제 글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수식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 그러니까 미라클 메이커가 된 거예요. 미라클 메이커. 이번에도 우리 그 리더스 운영위원회 때 우리가 이제 그 저의 좌우 산하가 이제 사조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우리 이양수 본부장님하고 또 한진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족구팀이 이제 발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막 이제 너무 막 기대를 했는데 처음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조금 실력이 조금 딸리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뭐 실수도 하고 했지만 우리 팀도 이제 실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그랬어요. 야, 이거 실력으로 안 되겠는데, 저분들이 비해서는 안 되겠는데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준결승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첫 판에 좀 지다가. 그래서, 이거, 야, 기적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응원도 막 하고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결승이 됐습니다. 결승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2등만 해도 돼. 그랬어요. 그래서, 2등이 뭐냐고 하는 김에 1등 해야지 하면서 또 응원하자 해가지고, 미라클 메이커 하다 보니까, 우리 또 한진 본부장님 뭐 또 다리도 조금 이렇게 다치고 하셨지만 온몸으로 던진 덕분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처음 다 놀랐습니다. 진짜. 야, 이 팀이 왜 1등 했지?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응원의 힘, 그리고 그 응원의 힘을 알게 모르게 들으신 우리 선수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절대 포기 안 하고 우리 2등은 필요 없어. 1등이야. 이렇게 뛰었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두 분을 포함한 우리 족구팀한테 정말 박수 한번, 우리 사장님들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미라클 메이커라는 거예요. 이 신승규 이분도 저는 정말 미라클 메이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환경이 1번인 분이 있고 2번인 분이 있어요. 자, 1번은 누구냐 하면 상위 5% 내에 드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BMW 7 이상 시리즈를 가지고 타고 다니시고 신용 상태 최상이겠죠. 이런 분들은. 그리고 마당발이고 사람도 많고 신뢰도 본인이 있고 이런 분이 1번이고요. 2번은 누구냐면 하위 10%예요. 그래서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고 신용불량에다가 불신, 이제 뭐 이런 분한테 누가 뭐 신용을 가지겠어요. 인맥도 별로 없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런 분입니다. 자, 1번이신 분이 애터미를 하고 있고 2번이신 분이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누가 성공했을까요? 1번.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1번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은 정말 뭐 무조건 성공이다. 근데 1번은 명단에 없어요. 어떤 명단, 성공자 명단에 없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이런 조건이었는데 없어요, 지금. 근데 이런 분 중에서 우리 김영희, 박영관,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그죠? 이거보다 더 최악이었잖아요. 가남이었고, 그죠? 이런 분이 꿈을 이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환경 탓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사업은 절대 환경 환경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좋으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악착같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기는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는 한 포기 두 포기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입에 이제 포기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이런 분들은 끝까지 내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루더라.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죠. 그게 이제 아이비오입니다. 2번은 뭐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개미와 배짱이. 배짱 배짱 즐거운 여름, 배짱 배짱 신나는 노래.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이봐 개미, 너희들은 일하려고 태어났니?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놀렸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 내내 굶는다고. 아직 시간이 많은걸. 난 노래를 부르며 더 놀 테야. 배짱 배짱.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죠. 아고 배고파. 아고 추워. 이러다 배짱이 죽겠네.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맸어요. 쫄쫄 굶어 걸을 힘도 없었죠. 겨우겨우 개미의 집을 발견하고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먹을 것을 좀 나눠주겠니? 제발. 어서 들어와.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많아. 개미 집 안에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다. 개미야, 너를 놀려서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년엔 함께 일하자. 배짱이는 그제야 놀기만 하고 개미를 비웃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개미. 네, 우리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배짱이는 열심히 일 안 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애터미에 조금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개미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 풍요를 위해서, 미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처럼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바라는 분들이죠. 근데 배짱이는 뭐냐면 현재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소득에서 뭐 지금 뭐 먹고 살만한데 뭐 내가 왜 애터미 같은 일을 해야 돼? 그럼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미래에 가난하게 되는 분들이죠. 이러다 겨울이 오는 건 분명한데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는 거죠. 노동의 소득에 만족하는 그런 분들. 이게 이제 배짱인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터미 사업자고 이제 노동의 소득자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은 배짱이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지금 나는 뭐 했을까? 미래를 투자를 안 했으니까. 미래를 위한 곳에 내가 시간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은 미래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야, 애터미가 다단계야. 뭐 그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면서 놀리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리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치지 마시고 다시 저 밑에 이제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다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고 2년 만에 이렇게 야 누가 성공한 모습 보고 정말 애터미 사업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현실이 다가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리크루팅이 나중에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라는 거죠. 애터미 사업자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 지금 있잖아요. 애터미에 대해서 뭐라 이렇다 저렇다 모르는 소리로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개미가 그거 신경 썼으면요. 본인도 그냥 리어커 버리고 여기서 같이 놀았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겨울에 얼어 죽는 거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겨울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런 겨울에 또 내가 따뜻하게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집을 이런 따뜻한 환경을 내
가족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생 시나리오 속에서 최후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뭐 이코노미석 갈 때 나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대접받으면서 갈 거야. 그런 모습. 또 내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10억을 떠서 받을 거야. 그것도 어떤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장이 되면은 제가 5천만 원을 딱 들어 올리겠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딱 그렸었어요. 그래서 나 저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렇게 딱 들어 올렸거든요. 정말 그때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저는 이제 겪었는데, 우리 사단님들께서도 각 개개인마다 뭐 국장, 뭐 본부장, 뭐 총장,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어떤 그런 모습들,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걸 시각화하시고 끝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창조는 마음속에서 하는 거고요. 마음을 먹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창조는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애터미 사업도 생각으로는 애터미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133 일정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요. 적을 게 없어요. 한 달 내내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보면 행동 자체가 빈약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133 일정 그걸 꼭 한번 적어주세요. 가이드북에 있는 그 133 일정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달 동안. 내가 계획했거나 아니면 내가 상반기 아니면 5월 달에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활동을 했는가. 활동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량을 적어봤을 때 내가 좀 빈약하다.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또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은.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대 수준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행동은 별로 안 하는데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계속 나는 안 돼. 이건 뭐야 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시스템 플러그인하고 133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시스템 플러그인이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는 듣고 이거는 빼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33 활동을 할 때 내가 뭐 오늘은 뭐 말지 뭐 하면서 그냥 내가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린다든 이런 식으로 소중하지만 그냥 내팽개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루하루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내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요. 점점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는 습관이 들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서서히 깎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플러그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시기 바라고요. 1, 2, 3번은 내가 하는 거고요. 4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팀으로 하는 겁니다. 윈윈을 생각해라. 스폰서와 파트너십 간에.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십 간에 이 당나귀 두 마리처럼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익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맞대요. 그럼 요 당나귀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입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땡기고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감정 싸움이 아니고 비즈니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윈윈을 생각해야 되지 내 감정이 내가 어떤 스폰서님한테 좀 섭섭해. 내 파트너한테 뭔가 답답해. 그런 부분들을 막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 싸움하고 서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타협이 없다 보면은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지쳐만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둘 다 그만두는 거죠. 힘들어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 현명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이 딱 이렇게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야 같이 한번 먹고 또 한번 먹자. 그죠? 이렇게 내 입장이 아니고 서로 이익에
그죠?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야, 너 먼저 먹어라. 그죠? 우리 스폰서 입장에서는 뭡니까? 파트너를 먼저 배려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서 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파트너한테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호 이익을 생각해. 내 이익뿐만이 아니고 상호 이익을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자.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제일 많죠. 스폰서 파트너 간에는. 또 어떤 이익이 발생됐을 때, 이익을 창출을 할 때, 직급 도전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어떤 이런 부분은 서로의 상호 이익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제 상담하고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담을 하지 않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상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풀어요. 그때그때 풀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곪지를 않는데 이걸 이제 꽁하게 가지고 있다든지 상담하는 법을 모른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우리 강남탑하고 오산탑 또 몽골 우리 사장님들 특히 해외 사업자분들은 우리 위에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비즈니스 상담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비즈니스 상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라 그러면은 그 시간에 스폰서님 저기 제가 그 상담 시간에 조금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하면서 그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슬슬 넘겨버려요. 상담이 제일 중요한 건데 상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석세스 아카데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만큼 중요한데 이걸 내가 다른 볼일 본다고 그냥 밀어버리고 조금 소홀하게 해버리고 하다 보면요. 상담 안 하는 습관이 돼버려요. 상담 안 하는 습관. 상담은요. 취조당하는 게 아니고 내 고민, 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스폰서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 모습을 내가 못 봐요. 여러분 정말 그러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븐코어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 체킹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특히 해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더 자주 하시겠지만 한 번 이상은 꼭 비즈니스 상담, 계보도를 놓고 또 아니면 본인이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상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그래야 비즈니스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는데 재심 합력하고 이제 팀워크이죠. 우리가 아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승승을 하라 그랬잖아요. 윈윈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급 도전을 하는 어떤 팀들을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팀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직급 도전을 하는데 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급 도전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너무 막 서로 다 만족해. 근데 그 팀들이 스폰서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이번에 힘든 경우에도 참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팀이요. 쉽게 간 게 아니에요. 어떤 팀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쉽게 간 게 아닌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걸 좀 해결해 가면서 서로 그럼 제가 좀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꼭 포인트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포인트를 많이 넣어줬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말이라든지 그죠? 좀 생각해주는 그 마음 자세 또 스폰서님을 대하는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에 임하신 그런 팀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되거나 또 그 다음 직급을 또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직급 도전하면서 싸우는 그룹이 있어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직급 도전을 했는데 판매사를 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내가 괜히 스폰서님이 팀장 간다고 내가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거 뭐예요? 누구 한 명은 패한 거예요. 패한 거. 예. 이거는 차라리 안 가는 이만 못하는 안 가는 이만. 예. 우리 요거는 이제 이 누구 한 명이 이제 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패가 돼요. 패가 뭐냐면 혹시 이런 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 이제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요. 저분 한 명 이제 애터미 그만두게 좀 만들겠어요. 이런 분들 나와요. 이게 누적이 되면요. 예? 당했다 이거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직급 도전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 애터미 사업은 물건 파는 거예요? 직급 도전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싸우는 게 복제가 되면 안 되겠죠. 시너지를 일어나는 것이 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너지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스폰서 파트너분이 정말 힘을 얻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직급 도전을 달성했다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다 됐어요가 아니고요. 목적 달성해봤자 주요 목표인 이런 시너지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폐가 누군가가 섭섭해하거나 폐가 발생이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돼 버리면 그거는 목적 달성이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이심전심이라고 이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 때문에 이거 나 다음 못하겠어요가 아니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윈윈을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야 자 시너지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뢰 지수예요. 신뢰 지수. 누구에 대한 신뢰? 스폰서도 파트너를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파트너만 스폰서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스폰서도 파트너 믿어야 됩니다. 그 신뢰는 누가 줘요? 상호 주는 거예요. 파트너는 이제 스폰서니까 무조건 나 도와줘야 돼요? 아니요. 스폰서 입장에서 여러분들 파트너 많습니다. 바이너리 구조가요, 여러분. 파트너가 많잖아요. 한 라인에 이분도 있고 저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24시간밖에 없는데 24시간 중에서 7, 8시간 자야 되고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이 맥시멈이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풀로 해도. 이동 시간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 12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좌측 라인에 있는 어떤 분, 우측 라인에 어떤 분들 모두를 후원할 수 있을까요? 후원하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이죠. 거기에서 내가 신뢰가는 사람, 그죠? 스폰서 입장에서 뭡니까? 신뢰가는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내팽개쳐라 그건 아니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내가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집중하는 분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스폰서하고 스폰서분한테 신뢰를 얻지?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금 세븐헤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자세로 하시면 돼요. IBO로. 그죠? 그러면요. 무조건 스폰서분이 당신 여러분을 생장점으로 잡고 가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생장점을 안 하는 건 스폰서님이 잘못이야가 아니고 내가 스폰서님한테 신뢰를 못 줬구나. 뭐가 부족이지?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게 일신 후 일신이죠. 그죠? 리더십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클라이머가 되라는 거죠. 극복하는 사람. 그렇죠?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우리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데 가다가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가다가 아니면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특히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한 2, 300 정도 되는 오토 판매사, 팀장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미 판매사를 안주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한 200, 300 정도가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뭐 직급 상관없이 그러면요 조금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예전에 뭐 어떤 일을 할 때 한 2, 300 정도 버는 거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하는 척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하는 척을 해.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안주를 하는데요. 요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고 어떻게 되냐면 퀴터가 돼버려요. 퀴터. 그 퀴터가 되면은 퀴터도 그냥 아유 나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다가요.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여기 안주하다가요. 슬슬슬슬슬 이렇게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내가 캠퍼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이 되면요. 파트너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서서히. 예. 그러니까 안 남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캠퍼는 얼어 죽기 딱 좋다. 이거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한선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까지라는 게 뭐냐면 무한대로 우리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전력 질주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주하다가는요. 그 에스컬레이터에 앉아가지고는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립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열심히 뛰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 보폭만큼 뛰면 제자리예요. 더 뛰셔야 된다니까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지개를 켜고 이제 기지개를 켜잖아요. 기지개를 켜고 이제 뛰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현장에 내 몸을 맡깁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죠.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할 때 몸 공부가 먼저 돼야 머리 공부, 마음 공부가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면요. 안 앉아 있다가 있으려다 보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좀이 쑤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 있는 게 일이고 서 있는 게 일이에요. 만나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클라이머의 핵심이 뭐냐면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고 참석하고 그대로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복제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캠퍼 리더. 캠퍼가 안 되기 위해서. 캠퍼가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오더 5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더예요. 오더. 자, 1더는 뭐냐면 요 한 1번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본인의 꿈을 더 키우자예요. 캠퍼가 되는 많은 경우가 뭐냐면 그냥 만족이에요. 아, 2, 300 괜찮아. 요걸로 그냥 입에 풀칠하니까 그냥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본인의 현실이 그냥 만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케이 딱 돼 있는데 현실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2, 300 가지고 뭘 먹고 삽니까? 재점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생 시나리오 다시 재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2, 300 가지고 그냥 끝내버릴 만한 그런 일인가? 절대 아니줘야 됩니다. 사업가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 주부 마인드 또 아니면 회사원 마인드에서 시작하다 보면은 월급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요. 200, 300, 그냥 한 400 이렇게 받아 이거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수천만 원씩 벌 수 있고 억대까지 벌 수 있는데 이걸 캠퍼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데 내가 뭘 쥐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만족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키우셔야 된다. 내가 키우지 않으면요. 파트너들이 퀴터가 돼요. 여러분들께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제품 체험 감동을 더 모으자. 예. 자꾸 더 나오죠. 제품 체험 감동을 더 모으자. 왜? 소비자, 나의 소비자 구축 미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달에요. 여러분들, 파트너분들한테 일으키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 포인트를 한 달에 한 200만 포인트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겠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쭉 계속 누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 쌓이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쌓이잖아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포인트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를 200만 포인트, 월 30만 포인트 소비하시는 분 2명, 소비자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소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월 15만 PB 하시는 분 4명, 월 10만 PB 하시는 분들 8명, 소비자들로, 그죠? 한 15명 정도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4명에서 15명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 정도 관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의 어떤 소비자를 잘 이렇게 매니아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분 주변으로 2~3명 정도의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소비자 라인은 내가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딱 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내가 판매사 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파트너분들을 세미 판매사 이상 판매사까지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직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팀장 가고 싶을 때 내가 팀장 가고 싶을 때 팀장 가고, 국장 가고 싶을 때 국장 가고, 본부장 가고 싶을 때 본부장 가요. 본부장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어요. 왜? 제일 밑단에 있잖아요. 제일 끝단에 생장점이 딱 요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여러분 딱 요 정도가 모자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걸 뭐 다 넣어주시라는 게 아니고 요런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짜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수단 가지고 넣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넣어준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럼 파트너한테 그러면 아야 천천히 가 막 이런다고요. 천천히 가라고. 파트너는 막 나 판매사 갈래요. 뭐 팀장 갈래요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포인트 막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천천히 가 막 그런다고. 또 특히 돼지클럽 같은 경우 본인은 그냥 가만 만족인데 자꾸 막 돈 쓰래. 이런 본인 소비자는 없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절대 천천히 가가지고요. 여러분 에스카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천천히 가 하는 그런 스폰서 말 믿지 마세요. 절대 천천히 가시면 안 돼요. 전력 질주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제품 체험 감동이 있어야 더 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 여러분들께서 제품 체험 감동이 있어야 감동을 내가 전달할 겁니다. 이게 팍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계속 구축이 됩니다. 오늘 꿀잠 낙티움 1시에 시작하죠. 그죠? 라이브로.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대단한 그 뭐죠 그 프로모션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거의 4만 원 돈 되는 꿀잠 낙티움을 1개를 더 준대. 4+1으로 1개를 더. 그러면 아이고 좋아요. 그 하나 사야 되겠다.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소비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사업자는요 비즈니스죠. 사업가 마인드로 하시라 그랬죠. 사업가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4만 원을 더 주는구나. 그러면 이걸 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대한 내가 좀 땡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수당하고 비슷해요. 수당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꿀잠 락티움은 그 현금입니다. 현금.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내가 이때 왜냐하면 2번 안 나와요. 우리 라이브 쇼는요 2번 안 합니다. 한 번 딱 이 회사에서요 꿀잠 락티움이 안 팔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자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이게 뭘까를 생각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고 털이가 아니라 말이죠. 다른 회사들은요 재고 턴다고 막 털어버려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제일 잘 나가는 거 해주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발동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프로틴 있잖아요. 출시 런칭 때 제가 저희 소실적 라인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1개씩 사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모아라 했더니 이제 아이고 돈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1개만 딸랑 했던 리더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가서 우리한테 막 빌리러 와요. 파트너들이 막 없냐고 막 자기한테 달려든대요. 좀 없냐고. 왜 자기는 하나밖에 자기 먹을 거 하나만 했대. 아이고 내가 복장 터져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좀 어차피 현금인데 어차피 좀 준비해 놓으시라 그러니까 죄송하대요. 여러분 꿀잠 락티움
비즈니스 마인드로 여러분께 할 수 있는 한 이것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자금도요. 여러분들 사업 자금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김밥집을 하더라도 김밥 재료 살 돈을 모읍니다. 또 인테리어 할 돈을 모아서 시작을 해요. 거기는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애터미는요. 안 들어가요. 그 정도는. 예. 몇백 선에서 그냥 해결돼요. 그 몇백 때문에 여러분들 허리 휘거나 뭐 이렇게 신용불량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애터미 사업에서 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런 자원들을 가용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빚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시작. 파트너 후원폭을 더 넓히자. 파트너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후원이 뭘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파트너가 불러서 갔는데 어떤 내가 볼 때 파트너한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파트너분들이 사장님들을 두 번 안 불러요. 도움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꼭 뭐 매출을 일으켜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초대를 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분들, 그 파트너의 파트너분들, 이 소비자분들의 제품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죠? 안 쓰던 제품을 쓰게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어떤 정보를 내가 나의 특기,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에서 빨리 성공하시려고 그러면은 본인의 특기 제품이 있어야 돼요. 특기 제품군. 뷰티면 뷰티, 헬스면 헬스, 또 두피면 두피, 아니면 생필품이면 생필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거는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파트너분들이 서로 부르려고 그래요. 서로. 예. 아유, 스폰서님 또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왜? 그 특기에 의해 가지고 본인 사업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파트너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 후원이 뭘까? 내가 더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더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 되기는 힘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저나 백성옥 총장님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좀 전문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오늘도 그 영어권 그 세미나에 새벽 2시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 드리고 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저희 그 소실적 파트너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해드렸는데요. 막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따로 질문을 정리해서 달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또 막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좀 피곤한데.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또 가는 거죠. 왜? 원하시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보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스폰서 파트너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시작. 스폰서와 더 긴밀한 팀워크를 만들자.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은 파트너가 많으면 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스폰서하고 팀워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스폰서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뭔가 감정적으로 뭐 모든 스폰서하고 다 친해지셔야 된다. 이건 아니고 뭐 본인이 그죠? 본인하고 맞는 스폰서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하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잡고 갈 수 있는 스폰서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로 위에 스폰서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애터미 그만둬야 되나? 그 그만두시는 분은 진짜 불행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위에 스폰서 있잖아요, 또 그죠? 팀장님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도 또 아닌 것 같아. 또 본부장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도 아니고 총장님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하고 맞는 스폰서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스폰서님하고 손잡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직급 도전을 하실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가 뭐예요? 저는 7월 상해 가기로 했거든요. 팀장. 근데 스폰서님들하고 우리 이런 팀에서는 7월 하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 사장님 좀 7월 상인데 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7월 하루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파트너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안 된대. 그러니까 나는 7월 상해 가야 되겠대.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아니죠. 그럼 혼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억울할 것도 없어요. 뭐 스폰서님이 뭐 안 도와주네 만에 그건 어쩔 수 없죠. 혼자 가셔야 되니까. 내가 혼자 가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불행해집니까? 그분의 파트너가 불행해져요. 왜? 아니 함께 가면은
포인트도 좀 지원받고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직급 도전해가지고 서로 윈윈 되고 시너지가 얻어서 막 이렇게 좋은 결과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스폰서가 이걸 몰라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 말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파트너한테 뭐 이렇게 뭐 번복한대요. 아니 항상 계획은 우리 계획이라는 거는요. 그때 꼭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우리가 7월에 내가 팀장 가겠어 하면은 그거 못 가면은 인생 시나리오가 뭐 불타버려요? 아니잖아요. 8월에 가셔도 되고요. 9월에 가셔도 돼요. 네. 그 계획은요 항상 수정되게 돼 있어요.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칙이 뭐냐는 거죠. 정기적으로 직급 도전을 할 때 스폰서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시다 보면은 되는데 정기적으로 가시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체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또 아니면 한 달 반 만에 2달에 한 번씩 뭔가 도전하는 건 좀 너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너무 루즈한 것 같고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좀 무리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급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한 달 반 최대한 제가 조금 늦춰본다 그래도 한 달 반도 조금 늦는 게 있는 좀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서 정기적으로 가셔야 체력이 올라와요. 이게 헬스 원리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근육도 키우고 이제 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12월 31일 날 내가 헬스장에 가서 지금부터 참다가 지금 6월 달에 참고 12월 30일 날 가서 하루 종일 내가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야지 해가지고 근육이 키워지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애터미 사업적인 체력도요. 매일매일 키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씩 강도 높은 걸 쫙쫙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커지고 체력이 커집니다. 내가 만약에 7월 하반기에 직급 도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쫄쫄 굶는 분들이 있어요. 막 팀 뭐 본인이 만약 그때 판매사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막 포인트 막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넣지도 않고 막 이래요. 막 아니 왜 포인트 안 넣으세요? 그러면 7월 하반기에 넣으려고요. 악착같이 막 쥐고 있어. 여러분들 미라 됩니다. 미라. 그러면 안 돼요. 그 포인트들을 넣어줘야 그 밑에 파트너분들이 수당도 받고 뭐도 이렇게 또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더 소비를 더 하고 또 활동을 더 할 거 아닙니까? 수요를 해줘야죠. 수요를 해줘야 뭔가 7월 하반기에 더 힘 있는 팀워크로 가가지고 이렇게 직급 도전을 하게 되는데 쫄쫄 굶어가지고 그때 확 이렇게 한다? 여러분 배탈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급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직급 도전을 하시고 계획을 짜서 스폰서님들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정기적으로 직급 도전 계획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6개월 최소한 6개월치 6개월 정도 미리 그리고 1년 정도는요. 나 연말에는 제 팀장인데 연말에는 나 국장 가고 싶어요. 12월 하반기에 내가 혹시 뭐 이렇게 그때 프로모션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12월 하반기에 나 국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하라 그러면 12월 하반기에 국장 안 되면 어떡하냐. 여러분 안 돼 보세요. 뭔 일 벌어지나. 그 다음 해에 하시면 되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선포하고 나 연말에 국장 갈 거야. 하면요. 파트너분들이 슬슬 준비합니다. 하반기에 우리 팀장님 국장 가시는데 나도 그때 팀장 가면 안 돼요? 가는 김에 나도 좀 가고 싶은데요. 이게 슬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이 선포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기적인 직급 도전을 파트너분들,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더 큰 직급은. 팀장인데 팀장 간대. 그거는 도전 아니죠. 국장. 그죠? 아니면 내년에 본부장.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시작. 시스템에 더 플러그인 되자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본인부터 먼저 현장 시스템에 참석하는 습관. 석세스 아카데미 무조건 현장 참석.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 매주 오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팀이 무조건 가자. 팀별로. 그죠? 그러니까 매주 오면은 또 뭐 표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니까요. 엄청 자리가 엄청 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다른 사람들이 주춤거릴 때 여러분들께서 빨리 여기에 현장 플러그인을 빨리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리더분들하고 또 파트너분들하고 잘 이렇게 협력하셔가지고 날을 정하세요. 아, 우리는 셋째 주에 무조건 간다. 우리는 둘째 주에 무조건 간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놓으면요. 딱 거기에 몸을 딱딱딱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더를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오더. 애터미 퀴터 그만두시는 분의 운명을 제가 봤어요.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겠죠. 퀴터. 자, 이분들 어떻게 되냐면 노동의 소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하죠.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점점 현실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왜? 노동은 뭡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은 노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당 이제 뭐 어떤 월급이나 이런 것도 점점 떨어지고 하던 일도 그만둬라 그러고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좋아진다니까요. 물질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회적 관계도 안 좋아져요. 만나고 싶어도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귀찮아. 예, 친구들 만나서 예전에는 막 만나서 야 저기 보자 뭐 동창회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어떤 그 모임이 있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안 만나도 되더라고요. 관계가. 그런 만나면 점점 이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또 맺고 이렇게 세포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각질이 되고 이러는 것처럼 관계들도 새로운 관계로 새살이 돋아나듯이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퀴터들은 이 관계들이 점점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될 기회와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희망이. 예.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회. 희망도 없어지고.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싫어요. 예. 그냥 고생은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애터미 고생 좀 하고 아니 부모가 조금 고생하고 자녀한테 어떤 물질적인 부나 이런 걸 또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물려주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좀 부모들이 조금 고생할 만하잖아요. 근데 본인 조금 힘들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택 그만둬버려 이렇게. 그거는 조금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어떤 이런 이유만으로도 애터미 사업을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중간에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만두고 저것 때문에 그만두고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지? 여러분 어떻게 극복을 하지로 대안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스폰서와 관계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지? 파트너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지? 내 직급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되는 방향으로. 예. 애터미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아이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해답이 없는 겁니다. 퀴터가 절대 되시지 마시라. 여러분은 지금은 5년 앞으로 지금 있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뭐 5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5년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계속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큰 차이 납니다. 네.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리더는 파트너의 꿈과 목표에 기여하는 겁니다. 내가 임페리얼 되는 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파트너 임페리얼 되는데 기여하는 게 내 목표란 말이죠. 리더는. 네, 진정한 리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2년 상반기까지 내 파트너가 몇 명이 세미팜에서 오토팜에서 되셨나요? 그럼 하반기에는 몇 명 만드실 건가요? 이 계획을 오늘부터 세워보시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발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목표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작은 목표라도 세워주고 파트너분들한테도요. 작은 목표를 세워드리세요. 작은 목표. 이번에 60만 포인트 합시다. 이번에 세미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판매사 어떻게 다 한번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해봅시다. 한 달 반 만에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짜주는 거죠. 짜주는데 이게 내 상위 직급자분들하고 조금 맞춰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예요. 팀워크로. 내 힘으로 절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우리 강남센터, 오산센터, 또 몽골센터, 또 팬데믹을 이기고 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취월장 큰 성장 이루시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 총장 너무너무 멋지고 열정적인 강의 해주셨는데요. 정말 리더란 파트너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시스템 강의를 해주신 서재영 총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